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야흐로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카운트다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요, 9월 13일 오후 3시 8분입니다. 그 시간 기준으로 하루 그리고 23시간 7분여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요, 어떤 영향이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의 머지를 보면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임이 틀림없어요. 왜요? 이더리움은 기존의 채굴을 통해서 채굴 방식이죠. POW 방식에서 이제는 노드를 필두로 해서 하는 스테이킹 방식으로 바뀌는 POS.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작업, 채굴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코인을 보상받는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내가 거기에 스테이킹이라는 것 등을 통해서 기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맞는 지분을 통해서 얻는 보상. 이렇게 작업 증명, 지분 증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이게 되면 지분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더리움을 얻기 위해선 혹은 기존에 채굴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채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더리움을 사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노드를 돌려서 거기에서 얻는 이더리움을 이 기존에 채굴하는 그런 개념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보상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락업의 형태로 잠기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공급 물량 중에서 대부분이 스테이킹을 한다면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유통량이 잠기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 채굴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생산을 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되는 양보다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그러니까 전송 수수료나 이런 것 등으로 쓰는 이 소비가 더 많으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냐면 디플레이션 형태로 계속 줄어들어요. 개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 공급량이 디플레이션 구조 형태로 돼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예를 들면요, GTX를 예로 들게요. GTX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광역철도가 빨라지잖아요. 이게 되면 기존에 있던 어떤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수도권 전철이나 이런 교통수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GTX가 개발을 한다, 오피셜 확정이 났어요. 그러면 그거의 호재로 어느 정도 들어 올렸다가 GTX가 막상 딱 되거나 혹은 아파트가 공급이 다 완료가 되면 그게 이후에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도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을 투하하는 쪽으로 가격을 안정을 시킨다라는 정책들이 기존에 잘 먹혔던 게 사실인데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 이 공급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슈가 끝나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그런 구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 이 이더리움의 한 50%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기존에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구조는 맞는데요, 이게 당장 이 구조가 됐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동안 이더리움이 이러한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오르고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들이 특히 더 많이 올랐던 그런 구조였죠. 폴리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라면 제가 이더리움을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쨌든 오르는 과정이니까 비트코인으로 전부 다 100%를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더리움 머지가 되는 그 순간에 확 바뀌는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50% 정도는 냅둘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차트상으로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이 이게 보면은 이더리움의 BTC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저항대가 여기서 형성이 되죠.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를 내려주면 이 구간대의 저항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큰 수렴의 형태에서 얘가 잠깐 뚫었어요. 보시면 여기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잠깐 뚫었어요. 그런데 다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차트상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짜 상승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되는 게 맞으면 얘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사실 수렴 하단부로 가야 되니까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간의 어떤 일종의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비트코인을 하나 갖고 있을 때 이더리움의 개수니까, 이더리움이 하나 갖고 있을 때 비트코인을 바꿨을 때 하는 개수니까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얘가 지금 고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됐고 다이버전스도 하락 다이버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머지가 끝나면 뭐 50%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또 다른 또 관심이 또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구간이 됐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로그 차트로 보게 되면 얘가 유의미한 이 지지선,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지지선이 연결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저항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어디서? 22,450 구간에서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어쨌든 확실하게 뚫어주면 이건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지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과매수를 형성이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광기가 이렇게 유지됐다가 푹 떨어지는, 강하게 조정이 오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면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마다 다시 말아 올리는 구간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도미넌스가 강세인데 특히 비트코인이 오르는 와중에 도미넌스가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의 저항이 지금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다시 얘가 만약에 올린다면 그러면 이건 이더리움의 머지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레이어 2 중에서 다시 폴리곤이 엄청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들 중에서 핵심 생태계 애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도미넌스가 잠시 눌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큰 추세로 보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올라가주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에 축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한 번에 못 뚫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조정이 오면서 알트가 좀 더 잘 버텨주면서 회복력이 좋은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유가도 잘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구간을 이미 떨어졌고 여기서 큰 하락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반등을 줘도 어차피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얘가 다시금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오일이 이걸 이제 주봉으로 바꿔볼게요. 주봉으로 바꾸면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긴 했는데 여기서 갇혔기 때문에 박스권이 되면서 얘가 다시 올리려면 이렇게 올리는 것이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빠질 텐데 일단 저는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이러한 형태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횡보를 하고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은 잡히면서
경기 침체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 침체가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돈을 풀게 되면 그동안에 또 유가가 생각보다 바로 반응을 하지 않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이후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 과정이 되기 전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잘 매집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봉상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과매도 영역에서 이제 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RSI를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는 38.70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비트 스탬프 기준 월봉을 봐도 RSI는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에서 일단 리테스트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여기까지 열리거든요. 23,000대까지. 그래서 요렇게 되기를 좀 바라면서 23,000대가 되면 또 여기 24,000대까지가 또 주요 저항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많이 가면 25,000대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봉이 과매수를 한번 또 찍으면 그럼 또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현물인 좀 눌리기 시작할 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을 보면 되겠고, 점점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옅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지수 역시 뭐 그렇게 막 안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물가가 잡히는 형태로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나 원유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가격이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 다음은 남은 게 FOMC가 남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또 올리고 뭐 하긴 할 건데, 금리가 언제까지나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이후에는 다시 위험자산군의 시간이 올 것 같기는 한데, 항상 시간이 가장 빨랐던 건 크립토 시장이 가장 빨랐죠. 왜냐면 일단 아직까지는 뭐 매크로랑 지금 연동이 되고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불안전한 시장이 틀림없고, 그리고 이 연유가 없죠. 공휴일이 없고 24시간이죠. 연중 무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요. 주시장보다 제가 봤을 땐 4배에서 5배 정도로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시장이 회복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4년이 걸린다. 하락장이 오고 회복하는데 4년 걸린다고 하면, 얘는 그러면 곱하기 4죠. 나누기 4죠. 나누기 4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크립토 시장에서의 주봉 캔들 하나와 월봉 캔들 하나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되게 극단적인 비유라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믿으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시간 텀이 굉장히 빠르다. 크립토가 항상 회복 시간이 빠르고 상승 랠리도 더 많이 가더라. 그리고 상승량도 빨리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시간 6월 18일 날 저점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지금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3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이전에 이제 2019년 초를 보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횡보를 했거든요. 5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한 2달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2개월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한다 생각하고 넉넉하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얘도 지금 보면 횡보하는 동안 여기서 횡보를 했죠. 일봉상으로. 여기서 근데 횡보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RSI를 높게 찍긴 했어요. 그래서 과매도 영역에서 과매수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도 가격 변동이 이 박스권에서 머물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좀 무작정 과매수라고 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항상 비트코인은 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아까 여기 동그라미 쳤던 부분 있잖아요. 이게 9월 6일날 이때 지지를 받은 것이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서는 중요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되게 좋은 곳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 양봉이 나왔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끄집고 올리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식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시간이 오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유튜브로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